안녕하세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듣고 읽는 모두의 동화입니다. 저는 이분의 동화를 읽고 나면 마음 한켠에 작게 자리하고 있던 모험심과 도전의식이 꿈틀대며 깨어나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행과 모험이 가장 좋은 공부라고 주장하는 분이시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남중 작가님의 수평선 학교입니다. 아동 문학 작가지만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고 반달곰이 사는 지리산을 탐험하고 범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쉐빙선을 타고 북극 탐험까지 삶을 모험처럼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작가님의 삶이 작품과 꼭 닮아 있습니다. 사실감이 더해진 생생한 상황 묘사로 이야기에 몰입감이 더해져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고 쓰신 불량한 자전거 여행은 이미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의 정답은 잘 풀어내지만 정작 자신이 겪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잘 풀어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배낭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동화를 신고 나침반까지 챙겨 떠나는 정말 모험 같은 경험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말이죠. 우선 오늘의 모험은 주인공 보고와 함께 쉐클턴을 타고 바다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평선 학교 김남중 장편 동화 1. 방파제에 선 아이. 보고는 방파제 끝에 서 있었다.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방파제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댔다. 보고가 사는 완진읍의 완진항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았다. 주위에 흰 모래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서 피서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방파제 끝에는 빨간 음악 등대가 있었다. 해가 지면 음악 등대에 예쁜 조명이 켜졌고 스위치를 누르면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악을 들으며 방파제를 거니는 사람들은 보고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였다. 좁고 더운 집이 싫어서 방파제에 나왔지만 방금 전 날아온 엄마의 문자가 보고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아들, 일 끝나고 전화할 테니까 학습지랑 문제 좀 미리 풀어놔. 학원도 빼먹지 말고. 사랑해. 보고가 한숨을 쉬었다. 보고네 엄마는 2주일 전에 서울로 갔다. 앞으로 2주일이 더 지나야 집으로 돌아온다. 보고는 여름방학 내내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옆집 인도 엄마한테 밥 챙겨달라고 부탁해놨으니까 방학 때만 참아. 보고네 엄마는 완진항 독도 횟집의 물회 담당이었다. 향긋한 멍게와 해삼, 오도독 씹히는 전복에 쫄깃한 가자미 회를 듬뿍 담고 살얼음이 낀 새콤매콤 국물을 부어내는 독도 횟집 물회는 광고 한번 하지 않았는데 서울까지 소문이 났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횟집 앞에 줄을 서자 사장님은 큰맘 먹고 서울 강남에 분점을 냈다. 보고네 엄마는 한 달 동안 물회 만드는 법을 가르치러 서울에 가야 했다. 말은 한 달이라고 했지만 보고는 엄마의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해 바닷가에서 서울로 이사가기 위한 계획. 보고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엄마가 학원과 학습지 시간표를 빡빡하게 짜두었지만 보고는 방학이 시작되자 학원에 가지 않았다. 학원 선생님한텐 엄마를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핑계를 댔다. 보고는 시간만 나면 방파제에 나와 동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육지는 덥지만 바다는 시원해 보였다. 늘 바쁘게 움직이는 어선들, 삼척과 동해로 가는 시멘트 운반선들, 하루 한 번 울릉도로 가는 고속 여객선이 하얗게 일으키는 물보라가 멀리 보였다. 오징어가 잡힐 때면 전국에서 모여든 배들이 밝힌 집어등으로 수평선이 밤새 눈부시게 빛났다. 언덕에 있는 보온의 집에는 창에 커튼을 쳐야 잠들 수 있을 정도였다. 보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보곤의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다였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배였고,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선원이었다. 보고는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보고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엄마는 혼자 힘으로 보고를 키우며 완진읍이 지긋지긋하다고 치를 떨었고 이곳을 떠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를 다그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엄마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알지?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가야 제대로 살 수 있어. 바다 쪽은 쳐다보지도 마. 무조건 공부야. 알았지, 아들? 엄마는 보고 공부에 쓰는 돈 말곤 1,000원 한 장도 아까워서 벌벌 떨었다. 오늘도 보고가 방파제에 서 있는데 발 옆에 깨진 콘크리트 틈에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미끼와 죽은 잡고기, 피서객들이 방파제로 배달시킨 치킨이나 족발 찌꺼기를 먹고 사는 쥐였다. 쥐가 보고 발치를 오가며 구멍을 드나들었다. 보고는 멍한 눈으로 쥐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쥐였다. 보고는 한참 동안 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쥐도 보고가 무섭지 않은지 구멍에서 점점 멀리 돌아다녔다. 갑자기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깍! 쥐야! 남자친구와 딱 붙어 걸어오던 아가씨가 비명을 질렀다. 깜짝 놀란 쥐가 후닥닥 도망을 치려 하자 남자가 쥐를 걷어차버렸다. 어둠 속으로 쥐가 휙 날아가더니 잠시 뒤 퐁당 소리가 들렸다. 보고가 소리를 질렀다. 쥐 왜 차요? 남자가 보고를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왜? 네가 기르는 쥐냐? 그건 아니지만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쥐는 그래도 돼. 이상한 놈 다 보겠네. 남자는 보고를 노려보며 여자친구 어깨를 감쌌다. 밤낚시를 하던 사람들과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보고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어제가 그랬듯 오늘도 답답한 하루였다. 내일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보고는 방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다. 하지만 짜증나는 오늘 하루도 끝나려면 멀었다. 보곤의 옆집에 사는 인도가 저만치 걸어오고 있었다. 키 큰 인도가 성큼성큼 걸을 때마다 말꼬리처럼 묶은 금발머리가 찰랑거렸다. 인도는 혼자가 아니었다. 덩치 큰 남자애가 큼직한 가방을 메고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다.
남자애는 인도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인도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인도가 점점 더 빨리 걷자 남자애의 속도도 빨라졌다. 나중에는 둘이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인도는 러시아에서 온 엄마를 닮아 금발머리에 눈동자가 파란색이었다. 완지늪에 사는 사람들은 아기였을 때부터 인도를 알았지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인도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인도는 좀처럼 울지 않는 아이였다. 함께 놀다가도 툭하면 너희 나라로 가라며 놀리는 친구들과 어릴 적부터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금발머리를 뽑히면 상대의 검은 머리를 2배로 뽑아주었다. 그러니 처음 보는 남자애가 영어로 말을 걸며 따라오면 거침없이 욕을 퍼부어야 맞았다. 그런데 지금 인도의 파란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보고에게 그런 꼴을 보여 창피한 것 같았다. 몇 년 만에 인도가 눈물을 흘리자 보고는 당황했다. 그렇잖아도 기분이 나빴던 터라 남자애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 뭐야? 왜 인도 괴롭혀? 남 일에 끼어들지 마. 보고가 남자의 어깨를 밀치자 순식간에 주먹이 날아왔다. 보고가 재빠르게 피하며 소나기 주먹을 퍼부었다. 몇 대 얻어맞은 남자애가 멧돼지처럼 달려들더니 보고를 깔아뭉갰다. 두 아이는 갈매기 똥이 하얗게 널린 방파제 위를 엎치락 뒤치락 굴렀다. 힘 좋은 남자애가 보고 위로 올라탔다. 보고가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몸부림쳤지만 웬만한 어른만큼 무거운 남자애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남자애가 주먹을 치켜들자 인도가 달려들었다. 나쁜 놈아! 보고 때리지 마! 인도 입에서 완벽한 우리말이 튀어나오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도는 싸움판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여자애가 아니었다. 셋 중에 키가 가장 큰 인도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남자애의 등을 퍽퍽 때렸다. 네가 뭔데 우리 보고를 때려! 남자애가 매운 손바닥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쩔쩔 매는 동안 보고가 일어났다. 인도는 남자애가 꼼짝하지 못하게 뒤에서 꽉 붙잡고 소리쳤다. 보고야, 너도 빨리 때려! 어디서 싸움질이야? 또 그치지 못해? 어느새 나타난 인도네 할머니가 버럭 고함을 찔렀다. 할머니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도 야단을 쳤다. 싸우면 말려야지. 어른들이 애들 싸움 구경이나 하고 있어? 보고가 남자애를 가리키며 변명했다. 저 애가 먼저 덤볐어요. 맞아, 제가 보고 때렸어. 할머니가 인도의 종아리를 겨누고 지팡이를 휘둘렀다. 너는 내일 모레 시집가게 생긴 게 왜 이리 나대냐? 인도가 할머니 지팡이를 공중공중 피했다. 남자애는 씩씩대며 가만히 서 있었다. 방파제를 걸어 나오며 보고가 인도에게 물었다. 저 자식 누구냐? 나도 몰라. 갑자기 따라왔어. 하긴 네 성격 알면 따라왔겠냐? 인도가 보고를 흘겨봤다. 두 아이는 가로등이 켜진 골목길을 걸어서 언덕 동네로 올라왔다. 밤이 깊어지자 인도가 투덜대며 다시 방파제로 내려왔다. 엄마가 빨리 와서 주무시래. 등대 밑 계단에 앉아서 밤바다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폈다. 인도가 깜짝 놀랐다. 얘 아직도 안 갔네?
남자애는 등대 계단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바닷가 모기에 시달리느라 배와 다리를 긁적이면서도 남자애는 좀처럼 깨지 않았다. 할머니가 인도에게 말했다. 깨워라. 놔뒀다간 목이 밥 되겠다. 인도가 손가락 끝으로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남자애가 벌떡 일어나자 할머니가 물었다. 처음 보는 아간데 집이 어디냐? 서울요. 이름은 뭐고? 금남준이요. 여긴 누구랑 왔냐? 혼자 왔어요. 할머니가 혀를 차더니 다시 물었다. 저녁밥은 먹었냐? 남준이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잘 때는 있고? 없어요. 남준이 목소리가 작아졌다. 인도가 끼어들었다. 흥, 이제 보니 가출을 하셨군? 할머니가 남준이 손을 잡아 끌었다. 할미랑 같이 가자. 굶었으면 먹어야지. 인도가 투덜댔다. 모르는 애한테 왜 밥을 줘? 제가 보고 때렸단 말이야. 싸웠으면 풀어야지.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진다. 인도와 할머니가 티격태격 걸었고 남준이는 온몸을 벅벅 긁으며 따라왔다. 할머니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방파제에서 밤새 모기에게 뜯길 뻔했다. 남준이는 할머니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인도네 집이 있는 나정마을은 완진항 뒤쪽 산비탈이었다. 갯바위에 굴 껍데기처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언덕동네라 완진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여름에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겨울에는 그만큼 춥기도 했다. 인도 엄마는 남준이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었다. 남준이는 하마처럼 입을 벌리고 통통한 오이소박이를 우적우적 먹었다. 인도가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질렀다. 보고야! 이리 와봐! 슬리퍼를 끌며 나타난 보고가 남준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밥상이 치워지자 할머니가 물었다. 부모님은 네가 완진읍에 온 거 아시냐? 예. 남준이가 대답하자 인도가 끼어들었다. 거짓말! 너 몰래 집 나왔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배 타고 독도 갔다 오랬어. 보고와 인도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야, 완진항에는 독도 가는 배 없어. 쉐클턴을 타면 독도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데? 인도가 보고에게 물었다. 다행히 보고는 쉐클턴을 알았다. 쉐클턴이 무슨 독도를 가? 여객선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그랬다니까. 남준이 할아버진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들은 아니었다. 남준이 할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은 일을 안 하고 정비소를 물려받을 생각만 했다. 손자를 아들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던 남준이 할아버진 고민 끝에 친구 아들에게 남준이를 보내기로 했다. 완진항 구석에 정박해 있는 범선 쉐클턴호의 강철선 선장이 바로 그 친구 아들이었다. 할아버지는 남준이가 공부 말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길 바랬다. 남준이 엄마 아빠가 펄쩍 뛰었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할머니가 남준이를 재워주겠다고 하자 인도가 반대를 했다. 아빠도 집에 없는데 모르는 남자애를 어떻게 재워?
하지만 할머니는 꿋꿋했다. 이 밤에 어린애를 내보낼 수는 없다. 배부른 남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기처럼 가만히 있었다. 인도와 엄마와 할머니가 보고를 쳐다봤다. 보고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재울게요. 잠깐만. 남준이가 반대를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가 도장을 찍듯 말했다. 일어나면 아침 먹으러 와라. 남준이는 어쩔 수 없이 보고를 따라 나섰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까 싸우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보고네 집은 인도네 집보다 작았다. 바다에서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방충망을 뚫고 들어왔지만 방 안 가득 서먹한 분위기를 밀어내진 못했다. 두 남자애가 캄캄한 방에 누운 채 눈을 깜빡거렸다. 남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는 미안했다. 오는 말이 고우니 가는 말이 거칠 수가 없었다. 보고가 대답했다. 나도 미안해. 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어. 지금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 기록 깨질 뻔했어. 보고는 남준이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남준이가 보고한테 꿈틀꿈틀 다가가며 물었다. 너 격투기 게임 좋아하냐? 당연하지. 우리 게임할래? 남준이가 게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게임에 나오는 여전사 캐릭터랑 인도랑 닮았지? 보고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인도도 싸움 잘해. 아래서 깨어난 아기 오리가 처음 본 상대를 졸졸 따라다니듯 남준이는 완지늪에 와서 처음 만난 인도에게 반해버렸다. 하지만 남준이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내일이면 배를 타러 가야 한다. 만나자마자 이별인 것이다. 남준이가 고민 끝에 보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자 대 남자로 하는 얘긴데 나 인도 좋아해도 되냐? 마음대로 해. 보고의 대답은 시원했다. 남준이는 결혼 허락이라도 받은 것처럼 신이 났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왜 때렸는지 자기 손을 혼내주고 싶었다. 드디어 내 이상형을 만난 거야. 예쁘고 운동도 잘하는 여자. 진짜 멋있어. 걔 완전 남자라니까. 무슨 이상형이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쁜 버릇이야. 보고는 며칠 지나보면 환상이 깨질 거라고 말했다. 남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며칠 동안 여기 있으면 진짜 좋겠다. 방학 동안 나 혼자 사니까 더 오래 있어도 돼. 보고는 솔직한 남준이가 마음에 들었다. 남준이와 함께 있으면 덜 심심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남준이는 보고네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긴 통화 끝에 겨우 허락을 받은 터였다. 남준이가 또 한숨을 쉬었다. 진짜 배 타기 싫어. 왜?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집에서 게임하고 노는 게 더 좋아. 보고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진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건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고와 남준은 잠시 서로 딴 생각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둘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졌다. 혹시? 보고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너 대신 배 탈까? 그 순간 남준이는 보고에게 뽀뽀를 퍼붓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다. 남준이는 보고 손을 꽉 쥐었다. 고맙다, 친구야. 운명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보고와 남주는 밤늦도록 작전을 짰다. 계획은 간단하고 완벽했다. 보고는 셰클턴에 가고 남주는 집에 남는다. 서로 전화기를 바꾼 다음 어른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답하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두 아이는 밤새는 줄 모르고 떠들어대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여름밤은 짧았고 동해 바닷가에는 해가 일찍 떴다. 창문 크기만큼 벽을 비추던 아침 햇살이 점점 방바닥으로 내려왔지만 보고와 남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잠결에 햇살을 피해 방구석으로 굴러갈 뿐이었다. 남자들! 아침 먹으라니까! 담장 너머에서 인도가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참다 못한 인도가 보고네 방으로 들어와 두 남자애를 발로 깨웠다. 보고와 남주는 눈을 뜨자마자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어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 범선 셰클턴. 인도는 보고와 남준이가 자기 때문에 싸웠다고 속으로 좋아했지만 사실 둘이 싸운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 1년 전 완진군에서 멀지 않은 삼포군에서 열린 회의 때문이었다. 전진의 삼포군수는 고민중 비서실장을 군수실로 불렀다. 그동안 우리 군을 홍보할 방법을 좀 찾아봤소? 비서실장이 몇 줄을 고심해서 만든 보고서를 내밀었다. 조사해보니까 지역마다 유명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인제에는 빙어축제, 평창에는 송어축제, 그 밖에도 고래축제, 새우젓축제, 쭈꾸미축제, 연어축제 등 전국에 500개가 넘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삼포군에서도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다들 먹을 걸 가지고 하는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비축제, 도자기축제, 판소리축제, 고인돌축제, 공룡축제, 아줌마 축제처럼 자기 고장에서 알리고 싶은 걸 내세워서 축제를 열면 됩니다. 군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군에서 가장 유명한 거라면 설마? 그렇습니다. 삼포하면 멸치입니다. 멸치로 축제를 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예, 기장군에선 1996년부터 멸치 축제를 열었고 남해군에도 멸치 축제가 있습니다. 군수가 혀를 찼다. 남이 먼저 한 걸 따라하면 잘해봐야 2등일 텐데. 그래서 다른 축제와 전혀 다르게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읽어보시죠. 비서실장이 또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다. 제1회 삼포 멸치 세계 범선 대회라. 예, 바다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도록 멸치 축제와 범선 대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푸른 바다 위에 하얀 돛을 활짝 펼친 범선 사진을 보고 군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요즘도 이런 돛담배가 다니나요? 해양 전통이 있는 나라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범선이 있습니다. 유명한 외국 범선들이 삼포에 모인다고 하면 우리 대회가 금방 유명해질 겁니다. 국제대회를 열려면 전용 건물을 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오? 그런데 쓸 예산은 없는데. 이전 군수님이 계실 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방파제도 높이고 부두도 늘려놨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비서실장이 군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래도 국제 행사를 치르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기는 합니다. 군수의 이마에 주름살이 생겼다. 최대한 아껴서 예산 계획을 짜보세요. 그런데 세계 범선 대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범선이 있나요? 외국 범선만 있으면 손님 대접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범선은 있습니다. 가까운 완진군에 셰클턴이란 범선이 있기는 한데. 군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셰클턴? 영어인가요? 예, 남극 탐험가 이름입니다. 남극을 처음 정복한 사람은 아문센 아닌가? 맞습니다. 셰클턴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사람 이름을 붙였지? 그나저나 셰클턴은 어떤 배인가요?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배가 있었나 하실 겁니다. 잘 됐군요. 그 범선도 초청을 합시다. 그게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장이 지금 다른 계획에 푹 빠져 있어서요. 그래도 꼭 불러보세요. 외국 손님 배가 오는데 주인 배가 없으면 되겠어요. 비서실장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았다. 회의가 끝나자 군수가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며칠 밤을 샜더니 그렇습니다. 좀 쉬면 괜찮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비서실장이 떠난 뒤에도 군수는 보고서를 오랫동안 읽고 또 읽었다. 얼마 뒤 제1회 삼포 멸치 세계 범선 대회의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다. 외로운 독도를 배경으로 동해를 질주하는 범선 사진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면 우리 삼포 멸치가 더 유명해지겠지? 일본 배도 온다던데. 대회 마지막 순서가 독도 항해잖아. 일본 배는 독도에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일본 배가 올신데. 사람들은 포스터 앞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포군에서 세계 범선 대회를 연다는 소식에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삼포군에서 연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도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은 비서실장이었다. 다른 배들의 초청장을 보낸 비서실장은 셰클턴을 직접 찾아갔다. 셰클턴은 2년 전 완진항에 처음 나타났다. 작은 항구인 완진항에 길이 40m에 무게 100톤, 높이 25m짜리 강철 돛대가 3개나 달린 셰클턴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게 뭐에 쓰는 배래? 글쎄, 고깃배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닌 것 같은데. 셰클턴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배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어딘가를 수리하거나 넓은 돛을 펼쳐 손보고 있는 강선장을 볼 수 있었다. 금방 머나먼 항해를 떠날 것처럼 강선장은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셰클턴은 항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곧 완진항 사람들은 방파제나 등대를 볼 때처럼 셰클턴을 무심코 지나치게 되었다. 가끔 항구를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이나 아름다운 배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을 뿐이었다. 비서실장의 구두 소리가 셰클턴의 나무 갑판에 울려 퍼져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출입문을 열고 나무 계단을 내려가자 응접실이 나왔다. 널따란 테이블 위에는 외국에서 온 편지 봉투가 쌓여 있었고 강철선 선장이 편지 하나를 읽고 있었다. 들고 온 상자를 내려놓으며 비서실장이 말했다. 오랜만이야. 강철선 선장은 편지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비서실장이 피식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좀 부드러워질 줄도 알아야지. 음식이 상하면 부드러워지더군.
비서실장이 둥근 종이통에서 포스터를 꺼내 강 선장 앞에 펼쳤다. 다시 생각해봤나? 난 지금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네. 강 선장이 포스터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비서실장이 강 선장의 팔을 잡았다.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사실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야. 초청장을 보낸 배들이 모두 거절을 했어. 일본 범선 축제 기간하고 겹친다고 모두 그쪽으로 가버렸단 말일세. 강 선장이 비서실장을 쳐다보았다. 꼼꼼하다.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건 여전하군. 나라를 대표하는 범선들이 택시처럼 손들면 달려올 줄 알았나? 2년 전에는 미리 연락을 해서 일정 조정을 해야지. 내가 거기까지 알았겠나? 그러지 말고 자네라도 좀 도와줘. 옛날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옛날 인연? 셰클턴을 그렇게 막아놓고도 나한테 찾아올 생각이 나던가? 비서실장이 강 선장의 눈길을 피해서 중얼거렸다. 자네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 강 선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가 나를 위한 건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나도 마음을 바꿨네. 자네 계획을 지지하기로. 강 선장이 비서실장을 쳐다보았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셰클턴을 행사에 초청하려고 간사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살아보니까 문득 자네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 지금까지 너무 한 길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거기 갈 때 내 자리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나? 1년 넘게 휴가를 낸다고? 그 얘기는 한잔하면서 하지. 비서실장이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물병뿐이었다. 비서실장이 가까운 가게에 간 동안 강 선장은 치워둔 포스터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짭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멸치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였다. 보고와 남준이가 셰클턴 앞에 섰다.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우뚝 솟은 돛대들은 아파트만큼 높았다. 올리브색으로 칠해진 뱃머리엔 은색으로 셰클턴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다. 보고가 엄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전화기 떨어뜨렸더니 통화가 안 돼. 문자만 되니까 문자로 연락해. 남준이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에게까지 똑같은 문자를 보낸 다음 보고와 서로 전화기를 바꿨다. 만약 어른들한테 대답하기 어려운 문자가 오면 서로 답을 알려주기로 했다. 남준이가 보고 어깨를 두드렸다. 선장님은 네 얼굴 모르니까 걱정 마. 남준이가 흐뭇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보고가 머뭇머뭇 배 안으로 들어가자 응접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려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유출이 심각하지 않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근 해역을 항해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눈 감고 라디오를 듣고 있던 강 선장이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보고가 꾸벅 인사를 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네가 남준이냐? 어째 시골에 갔다? 예? 강 선장은 햇볕에 타서 까무잡잡한 보고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들켰나?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까만 얼굴이어서 붉어도 표가 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강 선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보고는 용기를 내서 강 선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무 쩔쩔매면 의심을 살 것 같았다. 강 선장은 겉으로 봐서는 40살인지 60살인지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보고만큼 햇볕에 탄 얼굴이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4개가 깊게 파여 있었다. 턱은 검은 수염과 하얀 수염으로 덥수룩하게 뒤덮여 있어 얼핏 보면 회색으로 보였다. 강 선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일어서니 머리가 응접실 천장에 닿을 만큼 컸다. 일단 배를 안내해 주마. 보고는 강 선장을 따라갔다. 배 안은 복잡했다. 가장 큰 응접실에서 아래로 계단을 내려가면 복도 좌우로 선실들이 나왔고 반대쪽 계단을 통해 뒤쪽으로 올라가면 식당이 나왔다. 식당 아래쪽은 엔진이 있는 기관실이었고 식당에서 뒤 갑판으로 계단을 오르면 배를 조종하는 조타석이 나왔다. 높은 의자 앞에 보고 키만한 나무 조타륜이 있었다. 조타석 앞에는 식탁만한 계기판 받침대가 있는데 선박용 나침반 내비게이션, 레이더 화면과 엔진 계기판이 붙어 있었다. 계기판 받침대만 유리 덮개가 있을 뿐 조타석에는 지붕도 바람막이도 없었다. 배를 조종하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초보 선원들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시키는 건 한다. 둘째, 시키지 않은 건 물어보고 한다. 셋째, 네가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보고가 눈을 깜빡거렸다. 저는 그냥 독도 구경 가려고 배를 탄 건데요? 너는 손님이 아니라 선원으로 배에 탄 거야.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요? 당황한 보고를 보고 강 선장 말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일단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강 선장은 보고를 데리고 캄캄한 기관실로 내려갔다. 스위치를 올리자 어두웠던 기관실 천장에 전등이 켜졌다. 기관실에는 윤활유와 경유 냄새가 가득했다. 셰클턴은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범선이지만 보조 동력으로 400마력을 내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다. 기관실로 내려가는 통로벽엔 수십 가지 공구들이 제자리를 잡고 고정되어 있었다. 보고는 강 선장이 엔진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공구들을 집어주었다.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기는 했지만 다행히 공구가 걸린 자리마다 이름과 크기가 쓰여 있어서 그럭저럭 일을 거둘 수 있었다. 점검을 마친 강 선장이 조타석 앞 엔진 계기판에 있는 초록 단추를 누르자 부르릉 소리가 나며 배가 떨리더니 엔진이 돌기 시작했다. 배 뒤쪽 배기관에서 까만 연기가 나오다가 곧 투명하게 바뀌었다. 좋아. 강 선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뒤 빨간 단추를 눌러 엔진을 껐다. 강 선장은 오랜만에 무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레이더도 켜보았다. 주방에 있는 가스통에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고 냉장고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했다. 크고 작은 손전등 10여 개를 켜보고 예비 건전지로 바꾸기도 했다. 어느새 보고도 부지런히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강 선장은 배 뒤쪽에 가더니 바다에 던져둔 통발을 끌어올렸다. 노래미 1마리와 보고 손바닥만한 개 3마리가 잡혀 있었다. 강 선장은 바둥대는 개를 가위로 뚝뚝 자르고 노래미는 내장을 손질한 다음 바닷물에 깨끗하게 씻었다. 냉동실에 넣어둔 문어까지 꺼내 해물 라면을 끓여 먹고 남은 국물엔 찬밥을 말았다. 두 사람이 거북이 등처럼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선장님, 어디 계세요? 강 선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강 선장 또래의 아저씨와 어깨가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먼저 왔고 키 큰 외국 남자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도 곧 도착했다. 강 선장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안겨주었다. 안전용품 점검, 식료품 사오기, 갑판과 응접실 청소, 주방과 화장실 청소, 침실과 회의실 청소 등 각자 일을 나눠 바쁘게 움직였다.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선실 청소를 하면서 보고는 왠지 속은 기분이 들었다. 보고가 생각하던 항해는 이런 게 아니었다. 편안하게 선실에 앉아 바다를 구경하고 요리사가 만든 식사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바다 여행이었다. 지친 보고는 저녁을 먹자마자 갑판에 들어 누워버렸다. 멀지 않은 곳에 보곤의 집이 있는 나정마을이 보였다. 언덕에 켜켜이 자리 잡은 집마다 전등불이 켜져 아늑해 보였다. 지금 도망가 버릴까? 어차피 난 손해볼 거 없잖아. 보고가 망설이고 있을 때 강 선장이 지나가면서 말했다. 피곤하지? 선실에 가서 일찍 자라. 태어나서 처음 배에서 자보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도망치는 건 내일 아침에 해도 된다. 보고가 마음을 고쳐먹고 선실로 들어갔다. 벽에 2층 침대가 붙어 있었는데 위쪽 침대 옆에만 동그란 유리창이 있었다. 어른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크기인데 보고에게는 제법 공간이 넓었다. 하루 내내 열심히 일한 보고는 침대에 누워 금방 잠이 들었다. 밤늦게 누군가 선실로 들어오는 소리, 코 고는 소리가 났지만 보고는 파도를 타고 살짝 흔들리는 셰클턴의 침대에서 깨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남준이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인도가 소리를 질렀다. 야, 빨리 나와봐! 반바지만 입고 잠들었던 남준이가 깜짝 놀라 베개로 가슴을 가렸다. 남준이가 꾸물거리자 인도가 방으로 들어와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잠깐만! 남준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인도는 힘이 셌다. 마당으로 나간 인도가 저만치 아래 완진항을 가리켰다. 잠이 덜 깬 눈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자 남준이가 눈을 찡그렸다. 조금 있다가 남준이 눈이 환한 빛에 익숙해지자 천천히 부둣가를 떠나는 배가 보였다. 우뚝 솟은 돛대들, 날씬하고 길쭉한 선체, 청새치처럼 길게 뻗은 뱃머리, 출항하고 있는 셰클턴이었다. 저렇게 멋있는 배인 줄 몰랐어. 인도가 말했다. 남준이와 인도는 나란히 마당에 서서 완진항을 빠져나가는 셰클턴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보고도 배에서 이쪽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을 것 같았다.